안녕하세요. 브레인리더 한의원의 설재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적장애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적장애 아이들을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이제 좀 행동이 느리고 말이 느리고 학습이 느린 좀 느린 학습자 유형의 지적장애인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과잉 행동이 많은 그런 지적장애 아이의 유형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뇌의 처리 속도가 느린 처리 속도 저하형 지적 장애로 QEEG와 같은 뇌파의 수치를 검사를 해보면은 그 뇌파의 그 델타파라든지 세타파, 알파파와 같은 뇌에서 안정을 담당해 줘야 되는 뇌파가 정상인 기준이 예를 들어서 40%다 치면은 이 친구들은 50, 60, 70 정도로 전체 뇌파에서의 느린 뇌파의 비율 자체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즉 타고난 뇌에서의 뇌파의 기능 자체가 이미 멍한 뇌파가 평균 이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뇌의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충동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억제 조절 실패형의 두 번째 타입의 경우에는 이러한 델타, 세타, 알파가 40 정도는 나와야 뇌가 안정을 취하는데 이 아이들은 20, 30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즉 나머지는 빠른 뇌파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뇌가 가만히 있는 것이 힘들고 충동적이면서도 지적 기능은 충분히 발현이 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나누었을 때 이 아이들에서의 뇌에서의 당연히 도파민, 세로토닌, 전두엽, 두정엽, 변연계 이러한 또 뇌와 뇌끼리의 서로 네트워크의 문제 등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조금은 다르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뇌파의 퍼센티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이 느린 학습자인 지적장애 아이들을 치료할 때는 델타, 세타, 알파가 평균 수준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즉, 멍한 기운이 빠져줄수록 이 아이가 언어가 늘기 시작하고 사람과 오랜 시간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여러 번 듣지 않아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증진이 되고 상황을 봤을 때 상황을 파악하고 추론하고 또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제반적인 언어 인지적인 능력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뇌의 전체적인 멍기를 줄여서 뇌의 신경을 활성화를 시켰을 때 이 아이들의 인지 능력은 좋아지죠. 반대로 충동 억제 실패형 유형의 지적장애 아이들은 내가 지나치게 충동적인 상황들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차분하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러한 기능 자체를 쓰지 못하는 상태가 굉장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지? 때론 혼날 때는 잘하는데 또 평상시에서는 반복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서는 뇌에서의 델타, 세타, 알파와 같은 저런 차분함을 유발시켜줄 수 있는 그런 뇌파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치료를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침착해지고 행동 조절이 안정을 취하면서 눈치도 생기고 표현력도 늘어나고 그리고 사회적인 이해력, 대처력 그리고 추론력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발달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어떤 한방 치료를 했을 때 지적장애가 진짜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한방 치료는 그냥 어떤 몸을 보호하고 어떤 체력을 높여주는 그러한 치료의 개념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약을 통해서 또한 침을 통해서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중풍에 걸리면 뇌 속 안에 출혈이 생기거나 어떤 경색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MRI상에서 뇌의 특정 부위가 어떻게 보면 반 죽어 있는 겁니다. 그 기능이 이제 출혈로 인한 탁한 피가 생겨서 일반 다른 부위랑은 다른 어떤 출혈의 흔적이 남습니다.
하지만 뇌출혈 이후에도 한방 치료를 잘 개입을 하게 되면 그 뇌 안에 그 출혈 부위가 회복이 되어서 수개월 후에는 그 출혈 부위가 거의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한약 자체가 이미 뇌 속안의 기능을 컨트롤하는데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제 사용이 되어 왔었던 것인데, 이제 그것이 현대에서는 많이 이제 양약을 주로 쓰다 보니까 한방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약이 뇌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도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정신과나 일반 의사 선생님들은 당연히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 없고, 이런 특수 분야는 이제 연구하시는 원장님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런 느린 학습자의 경우에는 뇌 자체를 깨워주는 그런 처방을 써야 되는데요. 그러면 왜 이 멍한 뇌파가 많은지에 대해서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뇌가 멍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소의 개념으로 봅니다. 첫 번째, 독소. 독소가 한의학에서는 그것을 담음이라고 합니다. 이 담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코에 물이 있는 것, 콧물 같은 거죠. 즉, 물은 물인데 가래로 탁해진 물이 된 겁니다. 즉, 염증성 물을 말합니다. 이런 담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 어딘가의 조직, 신경, 세포 어디인가에서 우리의 신경이라든지 감각 또는 뇌의 이 기능 자체를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MRI 상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이 변형된 물, 즉 탁한 염증성 물이 우리의 조직이나 신경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원래의 기능을 발현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요. 특징은 이런 담음이 많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소화불량이 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장애 아이들에게서는 그러한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고요. 오히려 전정기관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전정기관의 기능이 지나치게 떨어지거나 지나치게 과민하여서 그런 어떤 전정기관 증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고요. 때로는 감각 문제도 이런 담음이 우리의 신경 연결 과정에서 굉장한 노이즈를 줌으로써 불필요한 신경이 예민해지고 별거 아닌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민하고 이런 어떤 감각적인 과민함이라든지 과수함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굉장한 멍함을 만듭니다. 그래서 멍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 아이는 깨어있지만 뇌는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아이의 지적 발달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런 담음을 제거해주는 치료를 첫 번째로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어떤 세포 내 어떤 그런 기관들이 활성화가 되지 못한 세포 자체의 어떤 활성화가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한의학에서는 기허양허라고 합니다. 즉 우리 몸에 어떤 에너지 생성 자체가 충분하지 못할 때 뇌가 멍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기를 보충해주고 기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약들을 쓰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느린 학습자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특정 장기의 기능이 약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가 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장 기능이 문제가 되면 대장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뇌에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뇌에서 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구 물질들이라든지 뇌 신경 분해 물질들을 공급해주는 체내에 있는 어떤 장기들이 그 역할을 해줬을 때 뇌가 충분한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과 같은 그런 영양분들을 얻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내 몸의 장기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런 결과로 이제 인지가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장이 약한 경우 또는 간이 약한 경우, 폐가 약한 경우, 심장이 약한 경우 아니 근데 이런 거는 검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약을 써보고 찾아야 됩니다. 또는 진맥을 통해 추정해야 되고 증상을 통해서 추론해서 약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을 한 번에 맞추고 찾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약을 써보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인지검사를 매주 저희 같은 경우는 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학적 데이터에서 그 약이 효과가 있으면은 심장의 기능을 높여주는 약을 썼더니 인지 기능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심장 쪽과 관련이 없다. 배제하고 폐 쪽에 약을 썼더니 좋아진다.
어디까지 좋아졌냐, 용량을 찾아서 좋아진 걸 찾고, 또는 위장과 관련이 있느냐, 장과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어떤 현대 과학적 데이터와 한의학적 진단법을 통합적으로 치료를 해서 이 아이의 인지 기능을 높여주는 약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상에서 인지 기능상에서 좋아지지 않는 약들은 이제 배제를 하고 효과 있는 약만 남게 되는데요. 그렇게 저희가 20년 동안 진료를 했더니 70개 정도의 인지 기능을 높여주고 아이의 사회성 정서를 발달시켜주는 약을 이제 그 패턴의 약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효과가 없는 약들은 이미 다 버려지고 안 쓰다 보면 폐기가 됩니다. 효과가 있는 약들은 계속 쓰게 되고 아이들에게 기능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충동성이 높은 억제 조절력이 좀 약한, 즉 억제 조절 실패형 지적 장애의 경우는 이런 아이들은 이 억제성 조절 능력, 즉 브레이크 자체의 기능, 즉 가속이 아니라 감속 기능을 높여주는 그런 한약을 썼을 때 실제로 이 아이들의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들을 저희는 많이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차분해질 때 이 아이들이 언어가 늘고 사회성이 늘고 정서가 발달을 하는데, 그러면 ADHD 약을 먹고 차분해질 수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지적 장애를 가지면서 이런 충동성이 있는 아이들은 일반 ADHD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순수 ADHD는 이제 도파민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이런 걸로써 나타나는데, 이 아이들은 도파민이 부족해서 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랑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도파민이 과다해서 오는 그런 ADHD에 가깝고, 정신과에서는 이제 아빌리파이와 같은 항정신병 약을 쓰죠.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청열안신제라고 하는 그런 처방 계열의 약들 중에서 체질에 따라 테르민, 소음인, 소양인에 따라서 약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체질이 섞여 있을 때는 체질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복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약을 찾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차분해지는 것만 해도 이 아이들의 인지 언어 발달이 자연스럽게, 즉 뇌에서 충동 조절로 인해서 막혔던 어떤 신경 회로들이 이제 그것이 풀어감에 따라서 저절로 뇌의 네트워크 기능이 자연적으로 상승이 되고 억눌렸던 신경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오히려 순환이 잘 되어서 이 아이의 인지 기능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유형의 경우는 이 아이를 무조건 차분하게 만드는 한약 성분 중에서 차분하게 만들 때 멍하지 않게 만드는 약을 잘 찾기만 해도 상당수 이 아이들의 지능이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타의 두 유형 모두 뇌파훈련, IM 훈련, 청지각 훈련, 시지각 훈련들을 병행을 저희는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하는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약의 효과가 매주 있는지를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도 쓰고, 그리고 실제로 그 훈련 자체가 뇌신경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활성화시켜 주는데 효과가 좋은, 해외 전 세계의 좋은 치료법들이 만들어진 그런 것을 갖고 온 겁니다. 즉 한국에서 개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유능한 전문가들이 개발한 그런 기계들을 똑똑한 한국 사람들은 한 번에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 그런 치료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죠. 외국에 나오면 하나씩 따로따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1시간 여기 가서 받고 1시간 딴 데 가서 받고 막 이래야 되죠. 근데 한국은 다들 영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받을 거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최적의 치료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적장애의 느린 학습자 유형과 충동 억제형 지적장애 아이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사용하는 한약의 패턴도 다르고 실제로 침도 다르고 뇌파 훈련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야 됩니다. 왜냐면은 원인이 다르고 치료의 기전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늘은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그런 얘기들을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